네, 수요일 2부 손님이십니다.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에너지 담당관으로 일하시는 김주석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예. 나를 흡족하게 이제 했다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들어보니까 네. 아우, 뭐 정말 이렇게 네. 정말 네. 말하면서 그러셨어요? 네. 좀 제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목소리 네 목소리야 하는데도 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방송된 거를 다시 듣는다는 건 굉장한 고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시려고 들으시는 건 괜찮지만 그거 다시 들으시면은 굉장히 막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고 막 그래요. 듣지 마세요. 예, 혐오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듣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 재미나게 들었어요. 제가 주변 그 지인들한테 이제 참 들어보고 네.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네. 다 하는 얘기가 같이 진행하신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그러면서 약간 점점점 너도 좀 그렇게 좀. 근데 주변 사람들은 또 그 김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안 들으셔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신이 꼭 말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뭐 조금 이상한 목소리로 얘기하셔도 이상한 분위기로 하셔도 듣는 사람에겐 굉장한 재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그럼. 그러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번 겨울은 우리가 조금 예상했던 거와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작년만큼 더 춥다 막 그런 예보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순탄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기상 자료를 이제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서 한데 기후변화 쪽에 저만큼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올해 왜 이렇게 안 춥냐. 네. 예,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꽤 추운 것 같은데. 아니요, 작년보다는 안 추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이제 작년보다라는 거거든요. 네. 작년이 제가 기억하기에 워낙 추웠던 걸로 제가. 하여튼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전철 타고 지나가면 한강물이 얼어 있는 걸 꽤 많이 봤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변화를 볼 때는 어느 한 곳이 작년에 비해서 더웠다 추웠다는 거는 사실 조금 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올 겨울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과연 올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추웠던 건지, 네. 아니면 작년보다는 덜 추웠지만, 네. 사실은 뭐 그랬던 건지. 사실은 기후변화 트렌드를 보면은 원래는 덜 추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추위에 좀 심하게 추웠던 주기? 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도 굉장히 추워지는 그 찬 공기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그린란드나 북극 쪽은 조금 더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다 추워진 게 아니라 추운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추워진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 이제 반대쪽은 좀 이제 추운 애들이 물러난 곳은 이제 좀 더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어서. 예, 그래서 좀 이런 그런 변이가 있고. 누군가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2, 3년 후에 미국 쪽에 추운 기운이 우리나라로 올 거라는. 그게 이제 더운 공기나 추운 공기가 이제 이동할 때 있어서 한번 이제 걸리면 이제 거기가 더운 건데. 사실 2010년도에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 쪽에서 폭염이 와서 불도 엄청나게 나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그 환경 연구하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러시아로 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러시아에 있는 그 농지가 미국보다 좀 적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했어요. 예, 이게 수확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한 4배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나마 러시아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는 공급이 좀 원활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이제 한 계절을 하루에 느끼는 날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영상 10도까지 올라갔다가. 영하 또
뭐 6도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상한 변동폭은 좀 또 계속 보이죠. 네. 그 저번에도 이제 투모로우 영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며칠 전에도 케이블 방송에서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왜 재난에 대한 왜 어떤 긴장, 짜릿함 이런 거를 즐기나 봐요. 뭐 밋밋한 거보다 영화로 볼 때는. 근데 한 가지가 제가 통계 찾아봤는데 재난 영화로 투모로우가 랭킹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후변화는 서서히 더워져서 그렇죠.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라서 뭐 폼페이 화산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뭐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버렸다든지 단기적으로 나타난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유성이 날라온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진행이 잘 안 되죠. 시나리오 쓰기도 힘들고 30년 후 다시 한번 폭염이 찾아왔다 이러면 뭐 30년 동안 뭐 했나 뭐 이런 그래서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물론 서서히 그 위기가 오긴 하지만 미국 북부 쪽은 거의 뭐 포기하고 왜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저희 캐릭터는 약간 또 집요하게 또 파고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봤거든요. 과연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봤더니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그 기후학자의 말을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듣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북부 쪽은 포기해라. 그냥 집안에서 일단 살아남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남부 쪽은 빨리 도망가면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북부는 그냥 집에 계세요 하고 남부 쪽은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반 얼어붙고 이제 결국은 이제 빙하기가 오는 거라고 그 사람은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제 구조 받고 또 제일 잘생긴 남녀는 살아남고 부자상봉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그 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인들이 야 저기 밑 봐봐 지구가 이렇게 깨끗한 적 본 적이 있니? 지구가 참 깨끗해졌어. 근데 참 우주인들도 철이 없는 게 자기들이 돌아갈 우주 기지도 얼어붙었는데 깨끗해졌네 하면서 그런 그렇게 끝나긴 했죠. 그러니까 조금 니들 어떻게 갈 거니 이제 집에 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날 방송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게스트는 왜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문가니까 뭐 그런 견해가 있으신가 보지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남부 쪽 주민이었으면은 뭐 괜찮다 하실 거고요. 북부 쪽 주민이었으면 아마 이게 나한테 해피하지 않다 할 테고. 근데 저는 아무튼 그래요. 항상 드라마나 이런 거는 이제 주인공들 중심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살아남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 나름대로 삶의 주인공이지만 사회에 뭐 그 영화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저는 오늘 김지성 선생님 말씀 듣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가 걸리셔서 또 보셨구나. 이게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부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네. 정말 학문적인 호기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기후변화 소식이 좀 있다면서요? 일단 제가 저 정체성을 이제 장기 생존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저는 장기 공동 생존주의자입니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만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되도록 같이 사는 게 좋죠. 근데 정말 나중에 이제 위급해지면 일단 저라도 살 건데요. 그 전까지는 같이 좀 잘 살아보자. 굉장히 솔직하셔요. 이거 솔직하게. 근데 정말 위기 왔을 때 저 먼저 살려고 할지 아니면은 뭐 저의 뭐 아이나 가족을 살릴지 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저는 이 방송 들으실 텐데.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는 그럴 거야라고 장담은 저는 항상 안 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막자라는 게 이제 제 뭐 철학적 뭐 내지는 하여튼 가치관이라고나 할까. 장기 공동 생존주의자. 공동을 꼭 장기 공동 생존.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장기 공동 생존주의자. 그리고 매주 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것 계속 껴 넣어가지고. 발음이 잘 되도록 저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쓴 말이라서.
그러시군요. 예. 그래요. 2주간에 있었던 기후변화는 뭐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말하기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좀 이제 관심 끌었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네. 그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를 하거든요. 네. 이게 102년 전통의 이제 유서 깊은 대회인데, 1월 15일 날 이제 폭염이 와서, 네.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44도. 예.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중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쓰러지기도 하고, 네. 경기 도중에 어떤 남자 선수는 쓰러졌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 내가 공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트에 스누피가 지나가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스누피를 왜 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환영을 보거든요. 이렇게. 예. 원래 체온이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헛소리도 나오고, 네, 헛것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까지 갔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참, 관중들은, 경기 일정은 다 짜여져 있고, 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보러 왔고. 네. 근데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이제 며칠 지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그 주인공 얘기를 했지만, 사라포바 선수가 네. 출전했었거든요. 네. 예, 그 사라포바의 팬들께서는 사라포바 선수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4라운드에 탈락했다라는 거. 네. 네. 덥지 않았으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그런 팬들 분들은 사라포바 선수가 고생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네. 예, 그 자동차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사라포바 선수의 경기 영광에도. 예.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대화가 이제 기아차가 홍보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와서 네. 홍보 효과가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 스포츠 대회를 스폰서한다는 거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고 즐기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스폰서한 업체도 참 좋은 업체인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데 네. 사실 여기서 인권 문제도 나왔어요. 인권 문제도 이렇게 더운데 경기를 해야 되는가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호주에 있었다는 거. 네. 예, 좀 44도까지 대단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테니스 경기를 102년 동안 할 때는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즌은 시합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계속 잡은 건데 이제 그 예상을 깨는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반복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네. 그런 기후 변화 쪽에서 예상했던 거에 맞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오늘 그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에너지 담당관이신 김주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까 그 호주 기온이 44도다 할 때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우나에 갈 때요. 42도 그 수온을 가지고 있는 욕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43도가 되면 조금 꺼려지고 44도는 거의 못 들어가요. 근데 대기 기온이 44도였다는 얘기잖아요. 어우, 대단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늘 주장하시는 것이 이제 그 온실가스가 이 기후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주장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온실가스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차 배기가스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면은 엄청난 차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맨날 있던 현상은 아니죠. 네. 예전에 부산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 해가지고 보침 싸들고 가면 한 2개월 걸리니까요. 호랑이 안 만나면 다행히 갈 수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현상인데. 네. 특히 이제 차가 막히면 네. 차량 연비가 최악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 있을 때도 많고 네. 평소에 자동차 사용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이제 온실가스가 갔다 썼다 방방하니까 나오죠. 예. 네. 네. 그래서
주유소나 이제 정유회사한테는 대목인데, 네. 예, 그 환경에는 썩 좋지 않고, 사실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설 되면은 그 지하철로 천안까지 일단 저는 이동한 다음에 혼자 이제 가서 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공주에 가서 공주시고 예 하루 정도 그냥 하루 한 이제는 1박 정도 하고 네.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은 처갓집에 이제 이렇게 하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꼭 온실가스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데 저 어머니께서도 왜 이렇게 차 막히는데 우르르 뭐 꼭 와야 되냐 그냥 차 안 막힐 때 놀러 와라.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긴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과거는 어차피 예전에 뭐 사실 뭐 시종 마을 뭐 이렇게 뭐 마을 단위로 네. 살고 하니까 네. 뭐 그 안에서 당연히 모여서 만나면 좋은데 이제 그 과거의 풍습과 현대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네. 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오시가스 이런 거는 뭐 예,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예. 근데 좀 다르게 한다고 또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장거리 해외 여행을 가시면은 이제 그 순간 네. 1년 동안 자동차 탄 만큼의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네. 내가 안 가도 그 비행기는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내가 안 가도 뜬다라는 것 때문에 네. 한 500명이 더 모여버리면 비행기가 한 편 더 몇 배가 더 뜨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네. 내가 한다고 바뀌냐 안 바뀌냐로 치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 사실은 바뀌어도 세계는 안 바뀌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항상 내가 한다고 다 바뀌진 않지만 네. 뭐 내가 함으로써 어쨌거나 약간 줄어들고 네. 그리고 그 증편될 확률이 좀 줄어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가볍게 지나갔지만 공주 가실 때 천안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시고 거기서 버스 탄다는 것도 참 신선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한 2, 3년 그랬더니 저 삼촌께서 갑자기 이제 가만히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지석아, 너 뭐 문제는 없지? 그러신 거예요. 사는 게 힘드냐? 아니요, 저는 무슨 소리 말씀이신가 네. 했는데 명절 때마다 혼자 오니까 이 가정불화가 무슨 굉장히 심한 거라고 이제 네, 걱정을 네, 하시다가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보신 거예요. 가만히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예,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씀 하다가 이제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해서 예, 그냥 그러니까 추석 때는 이제 가는 편인데 설에는 이렇게 추운데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저도 좀 미리 어떻게 예매해서 기차나 버스 타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개개인마다 어린애기가 있다든가 또 가족이 움직일 때는 훨씬 그 비용이 더 나간다든가 왕복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네. 비용 면에서는 KTX 타는 것보다는 네 분 차 타고 가는 것이 낫죠. 네. 그러니까 이 비용 문제 생각하고 편리성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여행을 가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혹은 조금 절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시죠? 예, 예를 들어서 하와이를 가려고 하셨던 분은 뭐 하와이에서 원하는 게 나 하와이 갔다 왔다 말하는 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뭐 하와이 가셔야죠, 뭐. 예, 근데 그 원하는 게 사실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냥 좀 벗어나고 싶다라든지 그렇죠. 네. 좀 바닷가에서 좀 따뜻하게 있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이제 가장 가까운 내가 따뜻하게 그런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 뭐 괌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그 비행 거리를 줄여보는 거.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만 최대한 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시는 거 좋고요.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국엔 그냥 조금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라면. 뭐,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그냥 뭐 잠금 여권 하나 잡아서 왔다 갔다 하셔도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핸드폰 꺼내시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뭐 원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멀리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나 욕망에
크기를 좀 줄이고 횟수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우리 지구에서 장기 공동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장기 공동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국민 TV 방송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성산초등학교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붕에 그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요번은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그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플러그 뽑기 뭐 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절전 제품 사기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이제 좀 더 되는 방법도 있고 네. 더 되면서 또 뭐 아예 뭐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쓰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책을 쓰다가 아니 나는 안 했네 그래가지고 네.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설치를 하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파트 사니까 이제 저는 못 하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다 누나 집에 해주자. 네. 그래서 누나 집에다가 이제 그 3kW 시스템을 올렸는데 네. 중고 패널 쓰고 해가지고 좀 싸게 해서 한 500만 원 선에서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셔? 예. 그 예전 그 70년대에 지어진 그 2층 양옥주택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그 옥상을 이제 발전소로 만들어 버린 거죠. 개인 발전소. 네. 예. 중고 패널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네. 네. 아예 조립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업체에 맡기시면 한 600에서 700 정도는 되고요. 네. 저는 중고 패널 쓰고 조금 이제 아는 분한테 해가지고 좀 네. 약간 싸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으면은 거의 전기 요금을 안 내도 되고요. 예. 왜냐면은 전기를 안 쓸 때 그 미터기가 거꾸로 돌거든요. 네. 이제 그랬다 다시 쓰면 다시 돌아가는데 네. 반대로 돌아간 만큼보다 덜 쓰면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아껴 쓰시면 3kW 다 하시면은 거의 돈 안 내고 네. 계속 쓰실 수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꿔주는 그 기계가 필요해요. 네. 그 인버터라고 네. 그거가 조금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크게 고장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부품 갈아주고 하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으로는 결국 손해가 안 나는데 이제 목돈을 들인 다음에 이제 그 천천히 이익을 네. 보는 거가 이제 좀 잘 안 되죠. 네. 그래도 한 500만 원에서 평생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울 아빠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문제는 손익분기점인데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이게 근데 손익분기점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들여입고서 네. 300만 원의 이익을 언제 볼 수 있느냐인데 네. 그럼 그 분기점을 이제 멀리 잡을 거냐. 그러니까 나는 빨리 그게 안 나오면 나는 못 견딘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이게 돈이 안 들어온다고 짜증나실 수 있는데 네. 손익분기를 꼭 3년 5년으로 봐야 되느냐라 해서 저는 네. 굉장히 의문을 제시합니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단기로 잡을 거면은 교육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교육의 효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예, 효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고 네. 우리 애를 키워서 네. 학원도 좀 보내고 해서 12년 동안 초, 중, 고를 보내고 4년 동안 대학을 보내고 그전에 또 1년을 또 어학연수를 보내야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500만 원을 드렸어요. 한 달 전기료가 한 4, 5만 원 나오는 집이다. 네네. 그러면은 그 4, 5만 원이 1년이면은 6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5년이면은 일단 원가는 아니야. 5년이 아니죠. 10년? 8년. 8년? 네네. 8년이면은 원가는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감가상각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태양광 패널 자체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25년을 쓰고 난 다음에 효율이 한 20% 떨어지니까 네. 보증이 돼 있는 거라서 네. 그 태양광 패널은 그대로인데 인버터가 조금 이제 네. 돈이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8년 동안 그 회수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건 그러면, 확실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온수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온수는 이제 따로. 따로? 예, 그 태양열이고요. 그거는 네. 사실 더 싸요.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면은. 네. 가정에서 쓸 정도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전기보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사용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예, 태양광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태양열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아, 광하고 열하고 달라요? 온수, 예. 온수, 예. 온수라도 쓸 수 있으면 100만 원 정도 들이면 온수를 쓸 수 100만 원 남짓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정용 온수는 거의 그것으로 공급이 되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아직 못 해봤고 태양광만 지금 일단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네. 일단 저희 누나 집 전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공급이 됐고, 예, 네. 보면 저희 원래 어머니 집이 바로 옆집인데 네. 거기 옥상에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가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방송실을 쓰셨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비어 있는 지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1층은 이제 식당이고 2층에 저희 어머니 사시고 3층이 가건물이 있는데. 네. 1층에 이제 50평 정도 되는 가게인데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나와요, 이제. 네. 예, 지방 소도시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50만 원도 지금 내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네. 40만 원 뭐, 네. 안 주면 뭐 40만 원 안 내려주면 나가겠다. 네, 네. 그 저희 뭐 옆에도 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안 나간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건물은 사실 아무런 용도가 없고. 근데 거기다가 발전소를 그럼 한번 지으면 어떨까? 태양광 네. 패널을 써서 네. 해보니까 견적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한 달 수입이 한 6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되면은 일단 설치비는 다 회수를 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 완전 순수익처럼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이거 설치하시는 분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네. 아니 8, 9년 정도면 너무 길다. 네. 이거 꼭 해야겠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이제 손익분기점 너무 멀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손익분기가 이제 그 시점을 많이 산데 보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그거에 확실하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파트에 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3년 있으면은 5천만 원이 오르면 네. 이자 2천만 원 내고 네. 3천만 원 번다. 네. 하고 딱 했는데 결과는 값이 안 올라 버리면 이자 비용만 물게 되고 그쵸. 이런 거 투자 상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불확실성이 큰 것보다는 오래 걸려도 확실한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기 요금이 더 오를 수 있고. 맞습니다. 예. 네. 안 오르면 좋겠지만 네. 그 오르는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네. 하고 지금 많이 이제 억제했다가 지금 이제 풀어기 때문에 작년에 1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공동 생존주의자로서 전기요금이 올라서 제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제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안 오르면 좋겠는데 네.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8, 9년 정도 이제 좀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오고 네. 만약에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네. 너는 기후변화 하는데 뭐 했냐 했을 때 네. 전 이런 걸 해서 그걸 설치하면은 그 15kW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걸 하면은 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의 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 집 전기는 뭐 우리 집에서 만들자고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동네, 우리 이웃들의 전기는 내가 만들어주자. 예. 근데 그걸 사야 되잖아요. 예. 사고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업용 설치를 하면 네. 한전이 사게 돼 있어요. 예. 한전이 또 비싸게 사줍니다. 네. 지붕이라는 그런 빈 공간을 잘 사용했다. 네. 농지에다 이거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더 싸게 사요. 네. 왜냐면은 용도가 있는 땅인데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예. 이거는 네. 못 쓰는 땅 같은 거였으니까. 네. 그건 합리적인데. 네.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하님, 이사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거. 이사 갈 때 패널 주택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태양광이 있어요. 네. 그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 네. 그거나 패널 한 3장에서 4장. 네.
하고서 인버터 소형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에어컨 떼어가듯이 떼어가면 되는데 에어컨보다 더 쉽죠. 네. 에어컨은 뭐 가스 빼고 뭐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태양광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택에 설치한 거는 사실은 그거는 한번 설치한 다음에 가져가기가 어렵죠. 나중에 팔면 되죠, 뭐 비싸게.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1층 상가가 지금 저희가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옥상에다가 설치하면 이게 6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햇빛 잘 비치는 옥상의 가치가 그 임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가보다 네. 높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새로운 시각. 그리고 임차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네. 한전하고 계약하면은 무조건 사게 돼 있고요. 네. 그 보조금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12년까지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할 상환 받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만약에 중간에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네. 12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한전하고의 계약인데 네. 한전이 정부와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임진왜란이 나지 않는다면 예 깨지기 어려우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잘하고 싶어도 손님이 안 오면 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정해져 있고 좀 빡빡한 네. 사람이 사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태양광이나 이런 게 좀 아까 제가 그 노래를 선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누가 보면 약간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설치하시는 분도 아니 이거 8, 9년 걸려서 회수되는 거를 6, 7년이면 자기도 하겠는데 왜 하냐고. 근데 이제 그분 사업 마인드신 거고. 그렇죠. 저는 어차피 이 집에서 저희 집 소유고 뭐 나중에 팔 때 안 산다고 그러면 그럼 관두시라고. 가만히 세워둬도 6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저야 뭐 훈련할 거 없죠 뭐. 예. 그래서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시면 네. 확실한 곳에 장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 투자 자산이거든요. 네. 그 금리가 한 1.5%인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사냐면 설마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설치 가능하냐는 질문이 올라왔지만 이거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시고요. 예, 이거는 근데 네. 그 마이크로 태양광이라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업체가 네. 많지는 않습니다. 딴 것보다 네. 좀 덜해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고 또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주 실제적인 얘기였습니다.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에너지 담당관으로 일하시는 김지석 선생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커피나무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영화 시사회 초대해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굿모닝 맨하탄 원제는 잉글리시 빙글리시라고 한 인도 주부의 영어 울렁증 극복기 잘 섞여져서 아주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네, 잘 보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옥선희 씨가 그런 기회 있으면 자주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잘 들어주세요. 김지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많은 분들이 이 게시판에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 보여주시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풍력발전도 연구해서 알려달라는 분 계셨고, 또, 미리 설 인사드린다고 JJ 김님, 태국에 계신 분인데, 가깝게 여행 간다고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공릉동 아줌마님 태양광 설치에 노원구는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해 주신 김지석 선생님께서 설치하신 공사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들어와서 좀 봐주시고요. 저희 국민TV 라디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못 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월요일 저희가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명절 지내신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